여기 한 지혜로운 부자가 돈 자체만이 아니라 부를 일구는 방법을 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부자의 언어입니다. 저자인 존 소포릭은 척추 교정사, 부동산 사업가로 일하면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책은 특별할 것이 없는 너무나 평범한 직업으로 시작해 어떻게 그렇게 큰 부를 쌓을 수 있었는지 스토리 형식으로 들려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부를 가꾸는 정원사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정원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부를 가꾸는 정원사는 자신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돌보고 가꾸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변화에 대한 갈망을 심어줄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를 추구하라. 정원사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부릅니다. 이제 친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무덤에 돈 못 가져가는데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정원사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과 공포,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보통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노동의 존엄성. 존엄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존엄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단조로운 노동을 사랑하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성공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은 친구이지 애인이 아닙니다. 그것도 수수하고 오래 사귄 친구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일은 가장 친한 친구이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친구는 오직 그것뿐이다. 돈이 없다는 것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존엄성과 고결함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서 나옵니다. 도전. 도전들은 언제나 생겨납니다. 나는 한때 매일 일어나는 문제를 제거하고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순진무구한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을 낭비했습니다. 20대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은 따라올 것이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게 일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난이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너의 행복을 따르라 혹은 내 열정을 따르라라는 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열정이 즐겁고 행복한 일에 대해 근거 없는 기대를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일에는 좌절과 고통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몰랐을 때 매일 벌어지는 문제들이 히말라야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유명한 책과 책에 등장한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늘 문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편이 낫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항해 실력을 늘려주지 않는다.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나는 그 고난이 별것 아니고 이 역시 지나가리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되었습니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이를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짐이 가볍기를 기원하지 마라. 등이 더 튼튼해지길 기원하라. 행복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삶에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발생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꾸물거림.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로 우거진 정원과 같다. 꾸물거림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미루는 것입니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꿈을 이루는 행동 단계에 발조차 들이지 못합니다. 꿈에 대해 못해라고 말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합니다. 언젠가는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는 핑계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에게만 대답해 줍니다. 5년간의 개혁, 계획, 성장. 변화는 정말 세심히 봐야 눈에 띕니다. 참나무는 5년쯤 지나야 5m 넘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참나무가 크게 자라나길 바라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치, 만족스러운 보상과 숙련된 기술은 몇 해에 걸쳐 생겨납니다.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한 다음 시간 사용법을 배우고 매일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써야 합니다. 매일 낭비되는 시간을 목적을 향한 시간으로 바꾸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저축액 이상의 부를 이루겠다는 목적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5년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의 개혁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년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먼 미래입니다.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5년에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자신이 처한 원치 않는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5년마다 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 방향을 트는 것으로 목적지가 결정됩니다. 무슨 일이든 5년간의 개혁으로 가능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면 좌절만 겪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5년간의 꾸준한 노력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